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저희 주식 라방은요,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생생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펴봐야 되는 테마와 종목들까지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시장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썩 마음에 드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밸류업 지수 공개도 있고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벤트들을 주시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3%가량 좀 빨간불을 켜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주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완성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수는 2,600선을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구나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비교적 보여주고 있죠. 특히 코스닥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상장한 새내기 주죠. 아이언 디바이스가 14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좀 남아있는 우리가 공모주들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 종목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내가 이미 보유 중인 종목들도 오늘만큼은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오늘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종목과 테마가 남아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그 정답을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생생하게 잡아드리고 있고 전문가님도 모시고 왔으니까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고 걱정과 고민도 털어보시고 이 시장에 대한 해답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날씨가 또 점점 시원해지는 만큼 또 오늘 증시도 어떻게 또 이렇게 시원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함께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한 정답 또 볼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종목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은 방법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저희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전문가님의 종목들 전략 또 시황과 이슈까지 한꺼번에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시장의 아쉬운 부분이 왜 아쉬운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비컷 이후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이 수급 운조세가 좀 겹쳐지게 되면서 이 사실상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소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는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로부터 차익 실현이 재차 나온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비컷 이후의 호재가 증시를 부양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먼저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국내 주식가 여기에 영향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두 가지의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대 보합 구간 안에서 머물러주고 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대 가까운 강세 흐름을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차이점을 본다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대형주의 위주의 증시가 부양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 정책이 계속 추진이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에 힘을 쓰지 못했던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갈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증시에도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PBR 밸류업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일부 보였었으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이 먼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들 그리고 여기에 비롯되는 시총 상위주들이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이탈되는데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면 사실상 그 자금들은 다른 저평가된 종목들로 갈아탈 것이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증시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주들 여기에 조금 이 수급들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 수급 현황판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과감하게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지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전반적으로 이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코스피나 코스닥 그 상승 부분에 대한 이 상승 종목 수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최근에 쌍바닥까지 좀 형성을 해주면서 증시의 바닥 다지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쌍바닥도 만들어주고 여기 이동평균선도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찌됐든 비컷 이후로부터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과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하게 추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하죠. 기술적인 패턴에서 이 이동평균선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과정들의 돌파가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증시가 다시 상향 추세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의 단기 흐름 이평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코스피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뭘 담아야 되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매도세를 다 나타나고 난다면 다시 또 순매수를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증시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과감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좀 보고 있었던 혹은 관심이 있었던 테마나 업종들에 한해서 종목들의 이 조금씩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여라도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뀔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는 주도 업종이 어떤 업종으로 나올 것인지를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필요도 있겠고 그동안에 또 많이 물려 있었던 업종들이나 종목들 많이 올라갔던 거라면 다음 순환매가 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좀 물려있던 종목들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그 QR코드를 통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 현재처럼 실시간 시장 브리핑들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략 들어봤는데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성장주들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새롭게 보는 종목들도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혹은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물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여러분들 말씀은 간단하게 해주셨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 QR코드 강조해 주셨죠. 이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QR코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요. 뭐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또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혜택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부터는요. 종목 간의 라이브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원탑 종목을 뽑아 볼 거고요. 그 원탑 종목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강한 테마와 종목들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라운드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1라운드는요. 2차 전지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전문가님이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지만 금리 인하의 굉장히 대표적인 수혜 업종 중에 하나죠. 특히나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뜨겁게 우리 시장을 좀 불타오르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테슬라가 금리 인하 덕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뛰어졌고 덕분에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십이 좋아졌다라는 것도 명확한 사실인 것 같지만 국내에서 금양이 미국과 2조 원이 넘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일정들도 줄줄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전시회인 K배터리 쇼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막하기도 하고요. 2차 전지 설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새롭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테슬라도 움직여주고 있고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를 조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라이브 배틀 종목들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기와 원준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해보신 종목일 것 같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협력 관계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중에서 과연 우리가 원탑 종목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저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뽑아주신 두 종목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협력하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보는 게 지금 더 나을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네.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대비했을 때 기존에 그 삼성전자에 납품해주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폭을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작은 종목. 맞아요. 더 그쵸.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네. 이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음. 기존에 있던 실적 대비 더 큰 성장치를 내비칠 수 있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것보다 다른 이 기타 협력업체, 납품업체들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전기나 원준이나 두 개의 기업이 협력업체로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가총액이 덩치가 너무 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도 추세도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면 원준 같은 종목들은 좀 약간 중소형주로서 확실하게 상승폭과 하락폭을 좀 나타내주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구상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원준을 택하고 싶습니다. 네, 원준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기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빠른 상승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주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원준을 오늘의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 원준에 대한 저희가 전략들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QR코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준, 원탑 종목으로 왜 뽑아주셨는지 자세하게 이유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원탑을 왜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아까도 말했던 그 맥락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움직임이 우리가 또 사실 매매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매 방식도 있고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추세를 조금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그래도 좀 빠른 수익을 원한다. 그리고 급등락을 좀 견뎌낼 수가 있고 전략도 구상할 수 있다.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원준이 또 맞는 매매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들 한번 차트를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은 거의 10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갭상승으로 아마 오늘 종가가 현재가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면 10조가 넘는
그런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 같은데 이 종목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을 끌어내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2008년도에 주가 저점이 34,000원이었는데 이때 당시 고점을 형성했다 하지만 15만 원대 대략 100% 가까운 상승이 2년 3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요. 지금 언제까지 유지가 됐을까요? 2020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2021년도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우량주 종목들 이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을 때 고점을 살짝 뚫어주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죠. 보시면 거의 파동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몇 년 단위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확신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내가 조금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금 여유롭게 몇 년 단위로 묵혀놓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신다면 사실상 삼성전기가 조금 적절한 매매 방식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점점 우상향으로 휘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단기 이평선 120평선이 저점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우리가 봤을 때 주가로 봤을 땐 저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못해도 우리가 고점까지 보면 몇 프로가 될까요? 15만 원대부터 22만 원까지 못해도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을 우리가 또 수익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률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아까 봤을 때 우리가 2020년도와 21년도 1월 달까지 못해도 이 고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의 추세 차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못해도 내가 1년, 2년 동안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 한 번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아까 시장 브리핑을 살짝 해드렸을 때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코스피의 종목들 좀 우량한 종목들은 대부분 매도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시면 오늘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만들어냈으나 분봉상으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조금씩 흐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담으려면 우리가 어디서 담아야 될까요? 완전하게 조금 눌려줬을 때 아무리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가 걸리고 눌릴 걸 알고 상승할 걸 안다지만 최대한 낮게 잡으면 또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3만 원 아래까지 13만 원대까지 조금 더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누적시켜 놓고 나중에 추세가 완전히 틀어졌을 때 적금식으로 조금씩 여유롭게 지켜보는 게 적절한 매매 방식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원주는 아까랑 좀 반대였죠. 올라가는 폭 자체가 워낙 좀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상승할 때 삼성전기는 오히려 2% 상승했어요. 현재가 기준으로. 근데 원준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600억대예요. 굉장히 적죠. 아까 삼성전기에 비하면. 그리고 추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뭐 올라가는 폭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3년간의 차트를 보면요. 그래도 반대로 왔다 갔다 할 때 아까의 삼성전기의 차트보다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원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다지기가 일부 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바닥은 이때 당시에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좀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타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 힘을 쓰지 못했고 지금은 다행히도 추가적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힘들 그리고 수급세들이 붙어주고 있는 보이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아래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캔들들이 기준봉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이 저항대가 될 수도 있고 지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공략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또 딱 타이밍이 좋게 상한가가 풀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언제 들어가는 게 좋냐? 물론 지금 들어가도 상한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좁는다. 그럼 아까의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지 구간인 13,150원대에서 첫 번째 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략을 드리면서 손절가와 목표가도 같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 번에 담을 게 아니라면 전략을 여러 가지로 세울 수가 있겠죠. 2번 담든지 3번 담든지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한다면 그만큼 손절가도 넓게 조금 보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목표가에 대한 수익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우리가 단타 개념
단기 스윙으로 봤을 때도 뭐 20% 정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나는 조금 여유롭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를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보고 싶고 나눠 담아도 되니까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하신다면 원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2차 전지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2차 전기에 대한 초소형 전구체가 개발이 됐다 하면서 지금 원준이 떠오르는 이유도 결국엔 MLCC 때문에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MLCC가 결국에는 전반적인 이 증시의 분위기의 호재 자체를 지금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MLCC도 다소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MLCC 관련주 앞으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도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후발주도 또 몇 개 챙겨놓은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에 QR코드 꼭 찍으시고요.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라이브를 간간히 계속 열어드리니까 그런 종목들 한 번씩 받아가시고 여기에서 수익도 많이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배틀 종목이었던 삼성전기와 원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좀 적금식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 뭐 1, 2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50%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뭐 정확하게 전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단타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단기 투자를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알고 싶다 하신 분들 저기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움직이는 폭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모두 확인을 해봤죠. 하지만 어떻게 하락하는지도 하락을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시청자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실시간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2차 전지 대체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혹은 아직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후발주가 어떤 게 남아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의 2차 전지 전략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2라운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라운드는요 섹터를 로봇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로봇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고령화라든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혹은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봇을 많은 기업들에서 또 실생활에서도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동력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중국이 가장 크게 생각이 나죠. 중국이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산업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에서 중국에 대한 산업 견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나라죠. 뭐 단순히 중국의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고정밀 로봇이라든지 초소형 로봇들 우리나라가 지금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테마로서 섹터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로봇 관련해서 원탑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볼 수 있는 로봇 중에서도 두 가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배틀 종목들은요. 로봇 섹터에서 엔젤 로보틱스와 현대 무벡스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들 중에서도 좀 들어보신 종목들인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와 현대 무벡스 중에서 과연 오늘의 원탑 종목이 어떤 건지 전문가님께 빠르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원탑 종목 두 종목 모두 다 좀 쟁쟁한 종목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일단 두 개의 종목들 중에 좀 약간 차이가 있다면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갭상승을 통해서 오늘 좀 상승 부분을 나타낸 종목이고 한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종목들 중에 일단은 저는 엔젤 로보틱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탑 종목 엔젤 로보틱스 좀 꼽아주셨는데 왜 전문가님 로봇 테마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은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전문가님은 왜 로봇을 보시는 건지 또 왜 엔젤 로보틱스인지. 일단은 첫 번째의 이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는 네.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시장 브리핑을 살짝 해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은 주도 업종이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쵸. 배경 자체는 금리 인하로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가고 기술주와 성장주가 올라갈 텐데 그럼 그 많은 기술주와 이 성장주들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잡으면 좋을까라고 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거기서 또 두 가지가 갈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와 성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그 반등이 가능한 종목들인지 그랬을 때는 두 개가 좀 적절하게 합쳐진 로봇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몇 개월 전에 엔비디아의 CEO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공정들이 다 자동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AI와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계속 몰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결국에 떠오를 수 있는 건 AI와 반도체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서도 받쳐지는 것도 많았고 올라가는 것도 많았지만 막상 공정화가 되면 뭐가 일을 해요? 로봇이 일을 하죠. 그쵸.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뭐 웨어러블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있죠. 이 웨어러블에 대한 진심인. 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웨어러블 혹은 스마트 팩토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로봇을 조금 한번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를 좀 봤을 때 제가 엔젤 로보틱스를 택한 이유 이제 같이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웨어러블 기업이죠. 최근에 또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성장성과 기대감을 모조리 다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어느 정도 상승이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웨어러블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관련주들이나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쌍바닥을 좀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하죠. 8월 5일날 공포의 하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엔젤 로보틱스도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지수가 같이 쌍바닥을 찍었을 때 엔젤 로보틱스도 같이 쌍바닥을 찍었고 자,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기준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지지받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이 지지받는 흐름이 정확하게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60일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지 구간을 찾아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까지 찾아냈으니 우리는 지금 뭘 정할 수 있어요? 손절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손절가를 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어요? 자, 21선 다음에 있는 60일선 다음은 121평선이 있죠.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 캔들 머리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121선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의 저항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단기간으로 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분봉으로 돌아가서 자, 이 종목은 이제 오늘도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어디까지요? 27,600원부터 34,400원대까지 무려 10% 가까운 상승이 오늘 차트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지지받는 흐름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도 볼 수 있고 단기 수익으로도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매수 포인트를 좀 찾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 진입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950원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진입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나왔지만 더 크게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손절가를 좀 잡는다 하더라도 대략 28,000원에서 27,500원 그리고 뭐 더한다면 5%대까지 손절가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데 아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점이 121평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21평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어디에 있어요? 36,000원대에서 37,000원대까지 이 라인대까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목표가를 현재 시점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략 20% 가까운 수익을 또 이 한 종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가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기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현대무백스입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 로봇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기술적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도까지는 주도 업종들이 좀 자세하게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좀 큼직큼직한 덩어리진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직접적인 뭐 AI,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기술주를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무백스도 여기에 반응을 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한 10% 가까운 갭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반납이 된 상태죠. 근데 반납되고 나서도 다행히도 그 전에 있던 이 저항대가, 이 지지대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도 사실상 공략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캔들상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눌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버렸죠. 자, 그러면 아직도 이 차트 안에 수급 주체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쉽게도 좀 어느 정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직전 고점에 대한 이 눌림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적절하게 2번 내지 3번 정도 내가 여유롭게 나눠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보신다면 이런 종목도 사실상 나쁘진 않겠죠. 자, 오늘도 제가 아까 봤던 첫 번째 테마나 지금의 이 로봇 테마나 종목들을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공략하면 적어도 배신은 안 할 업종이다. 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공략을 내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넣어놔도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엔젤로보틱스도 좋고 현대무백스도 좋은데 사실 더 좋은 종목은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품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종목이죠. 자, 근데 그 종목 아직까지 매수 타점은 오진 않았지만 제가 매수 타점이 오면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그 아낌없이 오는 타이밍 제가 이렇게 방송 때만 드리면 여러분들 놓치실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QR코드 한 번씩 꼭 찍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 언젠가 빠르게 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시장 상승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 시장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할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이번 시장 반등은 여러분들이 꼭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한 번씩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가이드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의 반등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배신을 안 할 테마다라고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테마, 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엔젤로보틱스와 현대무백스 두 종목을 짚어드렸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보고 있는 아직은 타이밍이 안 왔지만은 정말 꽁꽁 숨겨두고 아껴두고 있는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에서 원탑 종목으로 뽑았던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 지수와 상관없이 좀 지지구간이 명확한 종목이다. 또 목표 수익률까지 20% 높게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볼 수 있는 로봇 관련해서 배신하지 않을 종목 엔젤 로보틱스 챙겨가실 분들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방송 중에만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배신하지 않을 종목과 테마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이번 주 관련된 일정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장은 상승하는데 내가 수익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벤트들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남은 화수목금 이 4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9월 4주차 증시 일정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이번 주에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거래가 재개됩니다. 근데 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증시 이벤트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이 초반에 얘기를 해주셨죠. IN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140%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막상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무리하게 내가 들어갔다가 막상 또 떨어지면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조심해서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내일부터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는 KRX 코리아에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또 한번 밸류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발표를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확인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종목들, 수혜받는 종목들을 한 번씩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에는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주 5일 동안 이 5일 동안 시장에서 일정들이 가장 빼곡한 날이면서 그 빼곡한 날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재료가 가장 굵직굵직한 게 많이 들어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날은 시장의 이 수급 변동성도 엄청나게 가파르지 않나, 이 종목 갔다 저 종목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또 정신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요. 태양광 관련주. 아시겠지만 곧 있으면 5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미국 대선이 또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유력한 후보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해리스 부통령 간의 이 관련해서 종목들이 왔다 갔다 수급들이 이동하잖아요. 근데 또 해리스에 대한 관련주들이 계속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어떤 이슈? 새 경제정책을 발표를 하겠다. 근데 그게 바로 수요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늦둥이, 해리스 관련주 중에 늦둥이가 바로 친환경,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 번씩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을 최종적으로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또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들 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흐름 좋은 종목들 잘 또 구분해놔야 이 수요일까지 또 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스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이슈가 있어요. 대왕굴의 테마. 이 사실상 단기적으로 최근에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죠. 마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두 개의 테마를 굉장히 비슷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기가 식으면 중단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길게 재료의 지속성이 길게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자, 그것처럼 지금 이미 인기는 많이 열기는 식었지만 꾸준하게 뜨문뜨문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2차 전략회의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수요일에도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또 상승 부분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았는데요. 사실상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일단 넣어놨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게임쇼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제지표 중에 하나인 개인 소득지출, 소비지출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것 말고도 뭐 이번 주에는 GDP, 미국의 GDP도 발표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경제지표에 대한 이벤트는 우리가 꼭 항상 미리미리 체크를 해둬야 증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를 골라서 이번 주에는 꼭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는 두 가지 테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가스 관련주들. 이 동해 가스 관련주들인데,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2차 대한고래 전략개발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직후 25일 날 열린다는 소식이에요. 바로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이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1차 전략회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 속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이번 회의에서는 오늘 12월 예정된 첫 실출을 앞두고 해외 투자 계획 그리고 조관권 설정 등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가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추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추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예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상승세도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25,000원 아래에 있었던 종목이 무려 65,000원대까지 2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정이 나오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는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되려는 흐름들이 차트상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눌림목을 잘 이용해서 잡으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말에 좀 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대장주를 한번 중점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GS글로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만들어서 천천히 움직이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일 때 한 번씩 움직일 때 대략 뭐 20% 30%씩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고점에서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타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들 분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단타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스 관련주도 좋고 시추 관련주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 동해가스의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상 관련주라면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단기적으로 짧게 뒤지고 가기. 자, 그 중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관심 종목이 제가 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기타 앞에서 봤던 두 개의 종목들 대비 상승폭이 세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눌림목 상승 부분 눌림목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까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점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은 한국가스공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뒤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략할 종목은 바로 이 관심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있거든요. 그 QR코드를 직접 바로 지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켜보고 있는 동해가스 개발 관련주 후발주 궁금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앵커님께 한번 듣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히든 종목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스 관련해서 대왕고래, 포항 영일만 테마 관련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정말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강력한 힘도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열어드렸으니까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만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런 관심 두고 보시는 테마와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전에 뭐 강조해 주신 게 미 대선 관련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테마 종목일까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테마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까는 이제 첫 번째 테마를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이번 주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아까 전에 살짝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미국 대선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25일 날 새 경제 정책을 발표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늦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업종이 가장 늦둥이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친환경 관련주죠. 근데 엊그저께 있었던 1차 TV 토론에서 그때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친환경 정책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자마자 관련주들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늦둥이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늦둥이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들을 좀 각각 몇 가지 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차트를 먼저 볼 거는요.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들 중 대장주의 차트를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인데 아시겠지만 뭐
관련주 중에 여러 가지 정책들로 비롯되는 관련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리스 정책과 관련되어서 편입되자마자 보시면 뭐 3,000원대, 2,500원대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6,000원대까지 이 종목도 역시나 20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선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대선주들 보면 예전에 2021년도, 22년도 당시에 몇백 프로 가까이 막 상승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가까운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 조정이 있었지만 재차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약품이죠. 전 개인적으로 현대약품이 이번 때 고점을 한번 경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대략 4,500원대 언더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며칠 이내로 바로 또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단기간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지금 잡기에는 살짝 부담스럽지만 조금 더 4,500원대까지 확실하게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단기적 포트로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손절가를 어떻게 정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단 QR코드 직접 찍으시고 여기에 대한 손절가 전략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뚱이 종목 어떤 건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 두 번째 종목의 대장주를 봤다면 이제 세 번째 친환경 정책의 관련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먼저 글자 개수는 6개입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은 6글자예요. 자, 6글자인데 이 6글자의 종목의 기업 분석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산업과 설비의 설치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발전시설 운영과 에너지 공급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신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재료가 어떤 건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8월 달에 7곡 연료전지 프로젝트가 완공됨에 따라 3분기부터 정상화된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정상화된 실적 자체가 주가에도 크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미국 ESS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까지 모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있는 종목이에요. 자,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탄탄해지고 있는데 외형적인 성장까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종목 앞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봤다면 기술적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의 차트는 이제 나올 건데 자, 이제 나왔습니다. 갑자기 막 컴퓨터가 먹통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좀 했는데 자, 현재 차트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종목에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이유들이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지 구간이에요. 전 갭상승했던 구간에 지지를 완벽하게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꾸준하게 매직 팬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고 정말로 이 종목 바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찍으면 종목명이나 어떤 종목인지 바로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수익으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하는 테마와 종목들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시간 저희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정보들 저희가 알아가실 수 있게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번 주에 바로 있을 일정들이죠. 미 대선 해리스 관련주라든지 혹은 대왕고래 관련한 가스 테마들, 이런 테마들과 관련된 히든 종목들 저희가 종목도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또 교육들 동영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 QR코드 활용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즐겁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